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 진행을 맡은 기자 오다인입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이 확산하면서 IT 운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보안 문제, 관리 문제로 골치 아픈 기업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 기업 IBM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운영 방안과 최근 각광받는 AI 옵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한국 IBM에서 권선혜 실장님, 양현주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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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IBM 권선혜입니다. 저는 IBM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사업부에서 아키텍트로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양현주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BM 양현주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인티그레이션 사업부에서 현재 클라이언트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 기술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약 45분간 진행됩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 올려주시면 두 분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IBM이 전하는 AI 옵스와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좋은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10년 동안 클라우드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이제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 기업들은 신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 내부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쉽게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IT 인프라의 유연성과 확장성으로 비즈니스 민첩성을 지원하고 개발 생산성을 증대하고 ROI를 향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IT 운영 측면에서 보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예전보다 많아지는 서버를 수작업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복잡한 운영 환경으로 이벤트 및 장애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고 또한 운영자의 작업 실수로 인한 장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IT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벤트 중에 1%가 크리티컬한 이슈라고 하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간당 4억 이상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IBM에서 IT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IT 데이터가 100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매달 수천 건의 이벤트와 인시던트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혁신보다는 인시던트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관성 없고 정확도가 낮은 이벤트로 인해서 IT 운영자들은 업무에 영향을 받고 있고 수많은 이벤트 중에 크리티컬한 이벤트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 크리티컬한 이벤트에 대한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데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IT 장애 대응 프로세스를 보면 IT 담당자가 이벤트를 수신하고 주요 이벤트를 식별하고 이벤트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련 또 로그들을 확인하고 발생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로그를 추적하고 관련 담당자들과 전화, 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협업을 하고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추적한 로그가 원인이 아니면 또 다른 로그 추적을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렇게 프로세스에 대응하다 보면 전체적인 장애 대응 시간이 평균 4시간 53분이라고 하며 각각 사일로로 이루어진 시스템들에 접속해서 원인 추적하는 단계가 17단계 정도 되며 협업을 하는 담당자들이 10명 정도, 그 다음에 비용 발생도 1억 이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IT 운영팀은 정확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사전 장애를 감지하고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IT 운영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능적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통합 관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운영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내부, 외부 보안 규정을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IT 운영자들은 대시보드 및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즉, AI 옵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제 AI 옵스라는 것은 의미가 IT 운영을 위한 인공지능을 뜻하는 것으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벤트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조치를 포함한 IT 운영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장애를 인지하고 식별하고 진단하는 데 수십 시간이 소요되나 AI 옵스를 적용하면 수시간 내에 장애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선제적으로 장애 대응이 가능합니다. IBM은 AI 옵스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어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거버넌스 및 리스크를 관리하며 그리고 이벤트 관리 및 대응을 통해 IT 운영 및 관리 혁신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IBM 왓슨 AI 옵스는 AI 옵스를 전용 솔루션이며 IBM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는 클라우드 통합 관리 솔루션입니다. 먼저 IBM 왓슨 AI 옵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은행 중 하나인 카이샤뱅크는 최근 IBM 왓슨 AI 옵스 솔루션을 도입해서 IT 운영 환경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빠르게 이해하고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신속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IBM AI 옵스를 적용한 기업들은 크리티컬한 장애 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4억 이상의 비용 절감을 했으며 장애 대응 시간 단축으로 50%의 비용 절감 효과를 했고 또 IT 혁신을 위한 25%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 기반 장애 대응 행태를 보면 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가가 분석 모델을 생성하고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인계값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IT 운영자에게 알람을 전송합니다. 그러나 IBM 왓슨 AI 옵스를 적용하면 분석가의 개입 없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솔루션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이벤트를 관리하고 장애 원인 파악 및 영향도를 분석하고 결과를 챗 옵스를 통해 전달받으며 통합되고 일관된 알림과 대시보드를 통해 IT 운영자들은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결을 합니다. AI 옵스는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적합한 모델을 선택 적용하며 관리자의 개입 없이 인계값을 자동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폴로지 기반 문제 발생 원인과 영향도를 분석하여 IT 운영자에게 모든 관련 데이터를 조합하여 통합된 화면으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또한 유사 장애에 대한 매핑을 통해 럼북으로 가이드를 제공하며 럼북으로 자동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AI 옵스는 한마디로 직관적인 이해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빠른 개선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IT 운영자의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챗 옵스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하게 하고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를 선별 제공하여 장애 원인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실제 화면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화면이 챗 옵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챗 옵스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한 그 원인과 일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조회가 되며
그 다음에 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영향도가 미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장애와 관련된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과거 유사한 인시던트는 어떤 게 있었는지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챗옵스 통합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챗옵스 화면을 통해서 왼쪽에 실제 노란색 첫 번째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장애 알람은 첫 번째 서비스에서 받게 되지만 실제 장애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발생한 서비스는 세 번째 주황색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알림을 받은 서비스와 장애 근본 원인이 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주황색 장애 근본 원인이 발생한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 장애가 났을 경우 영향을 받게 되는 서비스는 짙은 초록색인 3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도를 이런 구이 화면으로 IT 운영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관련된 이벤트와 로그하면 추천 액션, 이벤트 검색을 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 관련해서 실제 AIOPS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선제적 장애 감지입니다. 그래서 매트릭과 로그 기반으로 분석 모델을 적용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그 감지한 거를 실제 사용자에게 넥스트 액션까지 포함해서 전달하는 것이 선제적 운영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IBM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단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을 제가 나열을 하였습니다. 매트릭 데이터에 대한 이상 징후 감지를 위해서는 매트릭 프로세스라는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에 의해서는 로그 프로세싱, 그 다음에 한글 관리를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 기반인 알고리즘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이벤트를 식별하고 유사 이벤트의 그룹핑을 위해서는 이벤트 프로세싱 알고리즘이 제공이 되고, 또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폴로지 매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해당 이벤트를 그룹핑하고 위치 파악을 하고 인시던트 유사성을 그룹핑해서 실제 사용자에게 챗옵스로 이상 징후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한다고 하면 이해가 조금 안 되실 텐데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매트릭 데이터든 로그 데이터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왓슨 AIOPS에서는 자동으로 데이터 성격을 파악하여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 모델에 대한 검증도 또한 자동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이 알고리즘을 실제 AIOPS 운영 환경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이런 모델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운영 담당자가 임계치를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 기반으로 분석된 거를 기준으로 실제 아래 화면에서 보시면 초록색 베이스 라인을 기본적으로 임계치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안에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바깥에가 비정상이라면 이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감지를 헤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떤 매트릭이냐면 리스판스 타임, CPU, 메모리 이런 것들이 이런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는 추세를 감지할 수 있는 매트릭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베이스 라인에 대한 추이를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베이스 라인을 역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랫한 상황이 오면 이상 징후를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플랫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매트릭이냐면 세션에 관한 매트릭이라든지 DB 커넥션에 대한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이런 플랫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선제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BM AIOPS는 무슨 분석가가 모델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재된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자동 생성하고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올바른 이상 징후를 정확하게 판별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판별했다면 실제
그 이상 징후에 대한 유사 인시던트를 제공하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럼북을 실행하면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IBM AIOps는 이런 개선에 대한 부분도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사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를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리 A라는 장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럼북에서 정의를 해놓으면 그 럼북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제 장애가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 베이스로 장애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사 장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드바이스 이런 것들을 통합 화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IT 운영 담당자는 본인이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AIOps 기능들을 설명드렸는데요. AIOps는 한마디로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혁신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서 실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매트릭에 대한 분석, 로그에 대한 분석, 이벤트에 대한 분석, 토폴로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챗옵스라는 화면으로 통합된 정보들을 다 나열을 해서 실제 전달을 하고 그 챗옵스를 통해서 모든 담당자들이 협력해서 장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왓슨 AIOps를 적용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 드린 대로 장애를 추적하고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에서 14분으로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에라 추적을 하는 단계도 17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그 다음 비용 발생도 1억 이상에서 상당히 많이 절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Ops는 장애가 난 거를 감지하는 거는 물론 장애가 나는 거를 사전에 감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난 거를 사전에 언제 장애가 날 것이라는 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AIOps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IBM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IBM 클라우드에는 1000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DB2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 AIOps를 적용해서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2시간 후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을 AIOps를 적용함으로써 장애 발생 47분 전에 발견해서 대응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M 왓슨 AIOps를 활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장애에 대응하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AIOps는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제 AI 기술과 자동화를 활용해서 이제 장애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그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그쵸? 사전에 이제 좀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AIOps, 왓슨 AIOps 그쵸? 솔루션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를 IBM 클라우드에도 적용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 AIOps를 이제 그걸 비롯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또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양현주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이어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설명 들으신 부분들은 그럼 운영 환경에서 다양한 로그 데이터, 매트릭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선제적으로 저희가 장애를 추적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런 인프라나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통합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저희가 이름이 좀 길어서 클라우드 팩4 MCM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과 그 배경, 그러면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면 사실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실 작년부터 좀 계속해서 화두가 되어 왔던 단어이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2개 이상의 클라우드 환경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2개 이상의 벤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할 때 도대체 어떤 영역들을 관리해야 되나라고 살펴보면 아마 기본적으로 출발은 보통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의 인프라 환경부터 아마 시작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기존의 VM들 혹은 기존의 서버 환경들을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AWS나 IBM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MS 애저와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의 인프라를 먼저 사용을 하시게 되겠죠. VM 환경을 저희가 다 같이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 기업에서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컨테이너 기반, 뭔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식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감에 따라서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으로 대부분 쿠버네티스 환경을 도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는 이제 파스라고 용어를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저희 클라우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함께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 외에도 그것이 컨테이너 위에 있던 VM 위에 있던 상관없이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하셔야 하고요. 또한 저희가 다양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일괄적인 인프라 자동화에 대한 프로세스나 도구들도 고려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VM 환경이나 컨테이너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정책 관리, 네트워크 정책 관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배포 정책 관리 등이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원들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그리고 그에 대한 통합 이벤트 관리, 그러면 그런 발생한 이벤트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빠르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동화 관리까지가 IBM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필요한 관리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IBM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팩4 MCM, 클라우드 팩4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이런 모든 엔드-투-엔드의 통합 관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제가 일단 한 3가지 정도로 나열을 해보았는데요. 좀 이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멀티 쿠버네티스 관리, 즉 다양한 파스 플랫폼, 여러 개의 클러스터들을 통합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쿠버네티스들을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에서 설치형으로 사용하고 계신 쿠버네티스까지 통합 관리를 한다든지 또 그에 대한 보안 정책, 아마 쿠버네티스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안 정책이나 네트워크 정책들은 다 야물 파일 기반으로 상세하게 정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의들을 우리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 레벨에서 어떤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안 정책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쿠버네티스 환경에 특화된 모니터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자원 관리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프라는 쉽게 VM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환경이든 프라이빗 환경이든 관계없이 다양한 그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VM 기반 인프라 환경, 네트워크나 스토리지도 일부 포함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프라 리소스에 대한 통합 관리,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도대체 이 인프라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OS는 어떤 비율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런 인프라 자원에 대한 자동화 프로비저닝에 대한 영역들, 또 보안 정책이나 그 외에도 모니터링에 대한 요소들도 저희가 인프라 자원 관리 영역에서 함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제 통합 모니터링과 인시던트 관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것이 VM 환경이든 컨테이너 환경이든 혹은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들웨어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관계없이 통합적으로 우리가 리소스를 한 군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된 매트릭들을 기반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우리 기업에서는 인시던트, 즉 사고로 저희가 정의를 할 것인지 이벤트들을 통합 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클라우드향 런북으로 자동화하는 그런 영역들이 저희 이제 클라우드 팩 for MCM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기능들을 당연히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능이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때와 사용을 하지 않으실 때 as is to be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사례 정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멀티 쿠버네티스 관리입니다. 사실 쿠버네티스만으로도 사실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데이터 센터와 같다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컨테이너에 대한 고가용성도 하실 수 있고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들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쿠버네티스를 일단 한번 도입하신 고객분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클러스터들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용도가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개발용 클러스터, 운영용 클러스터를 분리하시기도 하고, 혹은 업무별로 나누시기도 하고, 또 지역별로 클러스터를 분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클러스터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기존에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별로 관리자가 직접 접속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자원이나 현황,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각각 확인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MCM에서 통합 관리를 함으로써 온프레미스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쿠버네티스 서비스들도 함께 MCM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그 각각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리소스 현황들, 그러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워크로드들은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보안에 대한 네트워크 정책이나 보안 정책들을 일괄 배포하고 적용하고 그 보안 정책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지들을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여러 클러스터로 분산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고가용성을 위한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에서 큰 은행에서 이 MCM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MC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기존에 서로 다른 2개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해 놓았던 2개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왜냐하면 각각 클러스터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운영 효율성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중단했을 때 그러면 다른 클러스터에서 그 업무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MCM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합 관리 기능, 그리고 통합 뷰 기능, 그리고 통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동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고가용성을 좀 더 높이는, 결국에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다른 클러스터에서 해당 업무를 재배치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솔루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프라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입니다. 인프라 자원 통합 관리라고 하면 보통은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는 대표적으로 VM웨어나 오픈스택과 같은 하이퍼바이저나 IaaS 환경을 쓰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는 각각 팀별로 신용카드를 등록하시거나 구매팀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셔서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개발자나 사용자들이 각 클라우드 포털로 접속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기업 내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기업 내에서 얼마나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런 자원들을 대부분 어떤 OS를 사용하고 있고 어떤 자원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이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이든지 상관없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 MCM을 사용함으로써 각각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한 어떤 연결 포인트들을 제공을 하고 이 인프라 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VM웨어나 오픈스택, 애저, AWS에 연결만 해놓으면 해당 저희 MCM에서 전체 인프라 자원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러면 우리 자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 현황 파악, 그리고 벤더별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위한 정책 설정과 정책 적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프라 관리에서 디스커버리하고 즉 개발자가 어떤 VM을 생성했다라고 하면 그 VM을 굳이 저희 포탈에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저희가 그 연계 포인트에서 바로바로 그때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로부터 정보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고요. 환경별로 프로바이더별로 VM이나 클러스터, 호스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인프라 자원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황 파악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량이나 인스턴스별 부하에 대한 라이트한 모니터링, 그리고 인스턴스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제어나 관리 등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제가 이제 예시 화면들을 같이 나열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외에도 정책 관리 등을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뭔가 컴플라이언스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프라 이렇게 관리만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보다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외 다음 요소가 인프라와 미들웨어 자원에 대한 설치 구성 자동화 영역인데요. 아마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만 뭔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프로세스가 개발자가 이제 인프라 운영팀에 우리 이런 VM 혹은 이런 DB 버전이 설치된 VM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그 요청된 것에 대해서 각각의 인프라 운영 담당자분들이 VM을 할당받고 그 위에 뭐 특정 OS를 설치하고 DB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수작업들이 동반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MCM에서는 통합 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인프라 자동화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굳이 자동화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사실 셀프 서비스여서 누구나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기업에서 이제 준수해야 하는 미들웨어 버전 혹은 OS의 템플릿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인프라 자동화, 뭐 테라폼이나 앤서블 타워를 기반으로 한 VM뿐만 아니라 그 외 미들웨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까지도 특정 런타임까지도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드셔서 해당 템플릿들을 기업 내 개발자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오히려 좀 더 마음 놓고 원하는 템플릿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이든지 퍼블릭 클라우드든지 상관없이 우리 기업의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템플릿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린 인프라 자동화는 오픈소스인 테라폼이나 그리고 앤서블 타워 셰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프로비저닝 기반 중에서 VM이나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인프라 영역들은 테라폼 기반으로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미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치, 뭐 런타임 혹은 OS 설정과 같은 추가 설정들은 앤서블을 기반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셰프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MCM에 각각 사용하고 계신 VM웨어나 오픈스택 그리고 IBM 클라우드, AWS 등의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커넥터를 연결하시면 해당 연결된 것을 기반으로 이런 각각 원하시는 템플릿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테라폼 기반의 템플릿들은 보통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에즈 코드라고 해서 코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코드들을 저희는 조금 더 인프라 담당자들이 쉽게 작성하실 수 있도록 GUI 기반으로 서비스 컴포저나 이런 템플릿 디자이너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업이 카탈로그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의 플랜이나 혹은 사용자들로부터 어떤 파라미터 값들은 숨기고 어떤 파라미터 값들은 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하실 수 있는 카탈로그 작성 툴인 서비스 컴포저와 같은 툴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프라 레벨부터 미들웨어 레벨까지를 하나의 템플릿으로 만들어서 카탈로그로 퍼블리시를 하시면 사용자들은 이 카탈로그에 들어와서 원하는 템플릿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생명보험사에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 그 중에서도 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자원 프로비저닝,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던 생명보험사의 사례입니다. 우선 이 생명보험사는 이원화된 인프라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파워 VC와 VM웨어를 내부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템플릿 생성이나 자동화를 통합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VM의 배포에 대한 템플릿들을 별도로 만들고 또 인프라와 미들웨어 자동화를 구축함으로써 예를 들면 다양한 OS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렐이나 윈도우즈나 혹은 AIX에 대한 각각의 VM들을 이렇게 자동화하게 되었고, 인프라나 미들웨어 자동화도 와스나 MQ, 오라클 DB 그 외에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템플릿과 그런 프로세스들을 구축함으로써 오픈스택과 또 VM웨어에 대한 단일 포인트를 내부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IT 서비스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정책이 적용된 템플릿 표준화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인프라 자원과 VM을 각각 수동으로 배포하거나 혹은 배포를 했을 때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못 미칠 때 혹은 그 컴플라이언스 규제를 만족하지 못할 때 다시 검토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과 복잡성을 줄여야 하는 필요사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이 서비스 회사는 구글 클라우드와 IBM 클라우드에 대해서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 MCM을 도입함으로써 개발용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또한 신속하게 배치하고 그 외에도 인프라 자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배치함으로써 이런 효율성들을 증가시켰던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분산된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위에 VM과 컨테이너 기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DB나 미들웨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아마 각각 별도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것들 우리가 여전히 각각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글쎄요 라는 대답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VM이나 컨테이너 기반 상관없이 애플리케이션과 미들웨어에 대한 모니터링까지 전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내 은행의 사례인데요. 이 은행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워크로드들은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었습니다. 해당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와스와 DB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러면 모니터링에 대한 니즈만 있었느냐라고 하면 이 VM 기반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향후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온프레미스에 설치되어 있던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와스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이제 내부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나 통합 자동화 관리까지도 고려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IBM의 클라우드 팩 포 MCM을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환경과 프라이빗 환경의 통합 모니터링 요건에 대해서 어쨌든 MCM은 퍼블릭 환경과 프라이빗 관계없이 다양한 환경을 또 통합 모니터링 하실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음에 따라서 그런 이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행이다 보니 관리 환경을 안전하게 온프레미스 환경에 그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설치형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 이 클라우드 팩을 구축하고 이 설치형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쿠버네티스 환경과 VM 기반의 다른 클라우드 환경 또한 함께 통합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니즈에 이제 향후 확장할 계획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 제공하고 있는 조금 더 상세된 기능들을 제가 나열해서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클라우드 팩 포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솔루션은 기업 고객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 그리고 이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도입하실 때 컨테이너나 가상화 환경에 관계없이 통합 관리하실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하나의 거점, 하나의 단일 포인트를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쿠버네티스 관리, 인프라 자원 관리, 통합 모니터링에 대한 크게 3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또 그 상세적으로는 보안 관리나 자원에 대한 현황 관리, 라이프 사이클 관리, 자동화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혹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클라우드 팩 포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는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팩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보통 6개의 팩이어서 6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각각의 용도별로, 유스케이스별로 다양한 팩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서 저희는 통합 관리 플랫폼으로서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IBM이 전하는 AI 옵스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AI 옵스에 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운영상 비용 절감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여러 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식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알림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매트릭에서 시작하는 AI옵스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이벤트를 그룹핑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벤트 관리 부분이 첫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입 시에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해결하고 싶은지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상 비용 절감 효과는 실제 장애가 선제 대응하면 당연히 비용 발생 부분은 당연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거를 할 때 구축 프로젝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 실제 효과가 더 반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AI옵스 솔루션은 안에 이미 모델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릭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도입해서 사전 장애 감지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를 먼저 정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렇죠. 비용 절감 요소는 분명히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에 관한 질문인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쓰고 싶은데 기존 AWS에 추가로 IBM 클라우드를 쓸 때 이슈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서버 DB 데이 네트워크 로그 수집 관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 질문은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까요? 네. 사실 지금 기존의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IBM 클라우드에서는 그러면 어떤 서비스들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AWS에서 사용하시던 것을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것인지 혹은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두시고 IBM 클라우드에서는 아예 단독적으로 별개의 서비스를 사용하실지 혹은 IBM 클라우드 상에서 호스팅하고 있는 새롭게 호스팅하실 서비스를 AWS에 있는 서비스와 어떤 연계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함께 고려가 되셔야 할 것 같고요. 사실 그에 따라서 고려하실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슈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이슈는 사실 이슈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연계 포인트가 있다면 해당 연계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예를 들면 API를 가지고 각각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게 하실 것인지 데이터에 대한 연계 포인트가 있다면 메시징이나 이벤트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 혹은 각각의 네트워크 연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려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그렇게 2개 이상의 클라우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클라우드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려 또한 함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해서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실장님께서 답변. 네.
기본적으로 IBM 솔루션에는 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IBM 왓슨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솔루션에 내장한 알고리즘으로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실제 정형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결정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그 트레이닝 결과가 좋다면 실제 모델을 적용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실제 비정형은 정형 데이터와 달리 자연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왓슨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일단 자연어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옵스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까지 가능한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AI 옵스에서 기본적으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요. 기존에 만약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신다 또는 로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데이터와 로그 통합 데이터를 바로 트레이닝을 시켜서 실제 모델을 생성을 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전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쓰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모니터링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사실 앞서랑 네. 동일한 질문인데요. 모니터링 데이터는 대부분 매트릭 데이터라고 해서 기업들이 DB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 왓슨 AI 옵스는 그 매트릭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DB 혹은 엑셀로 관리하고 계신다면 엑셀 파일을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하고 왓슨 AI 옵스를 적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계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분히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정해진 툴을 쓰는 거라고는? 아니죠. 데이터 수집은 고객들이 원하는 수집 방식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면 저희는 그걸 연결해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도커와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왓슨 AI 옵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손쉽게 확장이 가능할지 아니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계속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과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금 도커나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일단 답변은 yes일 것 같고요. 네일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왓슨 AI옵스나 혹은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은 그 클라우드가 어떤 클라우드이든지 관계없이 사실상 그 쿠버네티스 환경 그리고 VM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 모니터링과 로그 관리 그리고 통합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한 로그나 매트릭 데이터들이 있고 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하시게 될 그런 로그나 매트릭 데이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왓슨 AI옵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제가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으로 처음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만 먼저 적용을 하시고 좀 더 이제 그 단계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까지도 향후 확장을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별도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쿠버네티스 환경을 잘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의 바로 그냥 연결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쉽게 확장 또한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 고객사에서 이렇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또 역시 이 최근에 핫한 쿠버네티스 관련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쿠버네티스를 사용해서 관리할 때 복잡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 체계를 가지면 좋을까요? 또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일단 쿠버네티스를 관리할 때 굉장히 복잡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한다고 아마
좀 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는 아까 제가 좀 언급드렸던 것처럼 전체 자원에 대한 현황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그럼 우리가 보안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안 정책 관리 영역도 함께 고려가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그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클러스터에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러스터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그 쿠버네티스 환경, 여러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가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내의 자원들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예를 들면 검색을 할 수 있다든지, 한눈에 우리가 지금 크래싱이 나고 있는 파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든지, 그에 대한 로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대한 매트릭들을 연관성 있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프로세스나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클라우드 팩4 MCM 내에서도 쿠버네티스 환경에 특화된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모니터링에서는 예를 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쿠버네티스는 이제 레이어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클러스터, 노드, 그리고 그 안에 뭐 파드 안에 또 컨테이너가 두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또 네임스페이스나 서비스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관련된 서비스나 관련된 자원들을 한눈에 보여주고 그런 모니터링 화면에서 드릴다운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함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계속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매트릭과 복잡한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단지 대시보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트릭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키고 그런 이벤트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트리거 됐을 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 팩4 MCM에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특화돼서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확실히 또 이제 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신가 봐요. 인프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혹시 이 방송 중에 공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일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인프라 비용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가격 정책이라고 하시면 솔루션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떤 비용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희 이제 클라우드 팩4 MCM 내에 이제 인프라 자원 관리 기능 내에서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추적하고 해당 비용을 어떤 식으로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추천 안들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솔루션에 대한 가격이 필요하시다 혹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 쪽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딱 차원으로 구분하셔서 답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계신 이 질문자분의 그 기업에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계신데, 갑작스러운 트래픽 발생 시 신속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해서 서비스 안정을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시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그 가변적인 오토 스케일링도 가능한지, 뭐 아까 앞선 답변에서 좀 커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시면 사실상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VM에 대한 오토 스케일링을 이미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통합 관리 영역이므로 사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어떤 커스텀 정책을 써서 뭔가 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MCM 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런북이라고 하는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자동화 기능에서는 내부적으로 엔서블이나 혹은 스크립트, 쉘 스크립트 기반으로 어떤 명령어를 추가로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뭐 테라폼에 대한 템플릿 생성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추가적으로 자동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자께서는 그 EKS나 GK도 지원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네. 과장님께서 계속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여기에 말씀해주신 EKS는 이제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GKE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고요. 별도의 설치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미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도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 외에도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AKS나 혹은 IBM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IKS와 같은 메인 제공자들의 쿠버네티스 서비스들도 함께 지원 가능합니다. 네, 모두 지원하신다고 네.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네. 멀티 클라우드를 관리할 때 클라우드가 늘어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뭐 반복해서 답변해 주셨지만 네, 과장님. 네, 일단은 클라우드 이제 관리하고 계시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긴 한데 이 부분을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보이는데요. 전처리 과정은 실시간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실제로 구현 시간도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좀 약간 광범위한 질문이긴 한데 뭐 AI 옵스 쪽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기본적으로 네. 아이베이비 AI옵스를 통해서 분석을 할 때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은 생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트릭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선별할 때 그 전처리 과정이 꼭 필요한 데이터다라고 하면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다 모니터링 데이터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할 때 많이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트레이닝을 할 때 제외를 시키고 저희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한 달치를 분석하는지 뭐 하루치를 분석하는지 뭐 1년치를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트레이닝 시간이 좀 달라지고 그 트레이닝 시간을 거치고 나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장애 감지를 하기 때문에 장애 감지 시간은 내가 정한 윈도우 타임 내에 실시간으로 거진 알람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장님. 네, 오늘 짧게 저희가 그 AI옵스 기반의 솔루션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실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IT 운영에 대한 개선이나 혁신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솔루션을 도입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된 솔루션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 IBM 솔루션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제 많은 것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해서 저도 이제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그럼 저 기능들을 내가 한 번에 다 도입을 해야 되나? 라고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분들을 보면 이제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듈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라이트하게 처음부터 시작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여정을 가실 때 지금 당장 사용하고 계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향후 컨테이너 환경을 도입하시거나 혹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실 그런 향후 확장성까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